이번 세미나는 33기 이지훈 학부모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PCL 33기 이지훈입니다. 오늘은 API랑 웹이랑 앱 개발 프로젝트에 관해서 세미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와 API가 뭔지, 웹이랑 앱 서비스는 뭔지, 프론트엔드, 백엔드가 뭔지, 그리고 프로젝트의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 제 답변과 함께 세미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면은 왼쪽은 학교에서 했던 것들, 오른쪽은 따로 한 것들인데요. 보통 1학번으로 입학해서 33기로 1학년 때 신나게 학회 생활 즐기고 2학년 때 원래 회장을 하려고 했는데 20년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20년에 회장 하다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작년에 복학하면서 다시 회장 해가지고 회장을 한 유일무이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스터디도 여러 번 진행했었어요. 20 여름에도 C 프로그래밍, 작년 여름에도 C 프로그래밍, 그리고 이번 여름에도 자료구조 스터디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복학하고 나서 작년에 UMC 3기로 iOS 파트에서 프론트엔드 개발 한번 해봤고 그 다음 학기도 이어서 파트장으로 활동하면서 iOS 활동을 한번 더 했고요. 그리고 올해 계속 이어서 멋쟁이사처럼 활동도 할 수 있어요. 웹에서 서버로 개발에 참여해본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복학하고 나서 제가 저 세계 동아리 활동하면서 앱 개발, 웹 개발하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지금 프로젝트 처음 이제 공부하면서 참여하게 될 2학년, 3학년 친구들이나 아니면 아예 모르는 친구들도 들어서 조금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로 좀 가볍게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 API라는 거가 뭔지에 대한 그 이해가 있어야 이 앱이고 웹이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까 막 전지전능한 분께 여쭤봤습니다. API가 뭔지. 이 내용을 다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정의만 좀 알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약자로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들이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나타낸대요. 그래서 프로그램이랑 프로그램 사이에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만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PI에 대해서 공부하고 처음 배울 때 가장 많은 예시를 드는 게 식당에서 손님이 점원한테 음식을 주문하고 음식을 받아오는 과정을 예시로 많이 드는데요. 저희가 식당에서 음식을 시키는 과정을 그냥 간단하게 짚어보자면 저희는 들어가서 메뉴판을 보고 알바한테 말을 하죠. 저희 이거 주세요 라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는 건 메뉴판을 보고 이거 주세요 라고 말한 것밖에 없는데 점원이 알아서 저희의 주문을 읽고 주방에 전달을 하고 요리가 돼서 나온 걸 저희한테 전달해 주죠. 그럼 저희는 막상 메뉴판을 보고 말한 것밖에 없는데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돈을 내야겠지만 점원은 주방과 손님 사이에서 손님의 주문을 받고 주방에다가 이거 해주세요 라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리사는 가만히 앉아서 저 손님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못 들어도 점원이 알바가 나한테 이거 만들어 달래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걸 만들어주려고 하면 되는 거고, 손님이랑 주방이 직접 연락을 하지 않아도 그 사이에 소통을 해주는 점원의 역할이 API 역할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의 프로그램이 있을 때 한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에게 나 이거 해줘 라고 요청하는 걸 API라는 과정을 거쳐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라는 말이 그 상호작용할 수 있는 창을 말하는 거니까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이 의사소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고, 지금까지 프로그래밍 하는 거 좀 배우셨을 테니까 함수랑 되게 비슷해요. 함수에 4개 변수를 넣고 함수를 호출하면 리턴 값이 나오듯이 API에다가 내가 원하는 이 형식에 맞게 데이터를 보내고 그걸로 응답의 리스폰스가 들어오는 거를 처리하는 그런 과정으로 프로그램끼리 의사소통을 합니다. 근데 웹이랑 앱 얘기하겠다고 해서 갑자기 왜 API 얘기를 했냐면 앱이랑 저희가 사용하는 앱이고 웹이고 이런 서비스들이 전부 다 API를 기반으로 소통을 하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진짜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앱이나 웹을 사용하는 걸 보면 저희는 잘 만들어진 그 화면에서 따깍따깍한 버튼만 누르고 글자 읽고 이미지를 보고 그 정도 동작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 뒤에서 사실상 데이터 처리가 다 일어나는 거고 저희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저랑 실상 저희가 보는 이 모니터, 이 핸드폰 화면, 얘네들 사이에는 UI라고 해서 유저 인터페이스, 버튼들, 텍스트 입력하는 창, 이미지, 사진, 동영상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유저 인터페이스를 사이에 두고 저희가 저 서비스들과 소통을 하게 되죠.
정보를 받기도 하고 정보를 주기도 하고 그런 뭐 크롬 웹브라우저, 유튜브 저희가 쓰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사실상 프론트엔드라고 해서 앞쪽에 있는 파트에 해당하게 돼요. 그럼 저희가 거기에다가 따깍따깍 버튼 누르고 텍스트 치고 그게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은 그 프론트엔드 프로그램에서 백엔드 파트로 데이터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사이에 API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프로그램 사이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 처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뭐 회원가입, 로그인, 뭐 정보 보는 거, 게시글을 등록하는 거, 댓글 쓰는 거, 회원할 때 모든 동작들이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사이에서 API를 거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단순하게 사용하던 이런 웹브라우저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단순하게 유저랑 이 화면에 보이는 것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뒤에 안 보이는 단계가 있었다는 거를 깔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프론트엔드랑 백엔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분께 여쭤봤어요. 이거 뭐냐고. 이것도 정확히 다 알 필요도 없고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이 거의 대부분 설명이 되네요. 프론트엔드는 사용자가 직접 상호작용하는 부분으로 UI를 거쳐서 저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사용자 인터페이스, 유저 인터페이스가 저희 UI에 대한 말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화면을 보고 프론트엔드 프로그램과 소통하고 프론트엔드는 사용자로부터 요청받은 거를 서버에다가 백엔드를 통칭 서버라고 많이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API를 통해서 정보를 보내서 정보를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정보를 등록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처리해주는 거죠. 백엔드에서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크게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두 파트로 나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개발자를 희망하고 있고 최근에 인기도 많이 있는 직업이고 몇 년 사이 관련한 동아리가 엄청 많이 나오면서 2, 3학년 친구들이 진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가 저도 작년 2학기에 대뜸 그냥 시도해보는 입장에서 이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과정을 놓치고 있을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아직 해보지 않은 친구들 입장에서도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세미나를 준비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크게 이 웹이나 앱 개발하는 프로젝트는 크게 네 파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좀 잘 체계가 잡혀 있는 데는 디자이너가 따로 있어서 저 디자인 파트를 따로 두고 좀 더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데는 디자인을 PM이 같이 하기도 하고 프론트랑 같이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디자이너가 없으면 좀 4명의 일을 내 팀이 해야 될 일을 셋이 해가지고 좀 힘든 느낌이 들긴 하지만 저는 일단 디자이너가 있다고 두고 각각의 역할을 분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얘네끼리 선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는 그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를 뜻하게 돼요. 설문서가 딱 나오고 그대로 서로 소통 한 번도 없이 너네 이대로 만들기만 해와 라고 하고 나중에 닥치면 무조건 에러가 생겨요. 수정사항이 생기고 너네 대로 안 돼요. 왜냐면 기획자도 프론트엔드와 백엔드의 전부를 모르고 이 정도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생각했던 기능이 막상 만들려니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진짜 잦기 때문에 PM은 모든 파트와 원활하게 소통이 수시로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디자이너와 프론트 사이에서도 소통이 필요해요. 자세한 거는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각각 파트별로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지 말씀드려볼게요. 먼저 PM은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해서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감독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일이겠죠. 프로젝트를 기획을 해야 그 다음에 팀을 모으고 프로젝트를 만들 테니까.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PM이 반드시 해줘야 되는 일은 서비스 요구사항을 작성하고 기능 명세서를 작성하고 와이어프레임을 작성하는 거예요. 각각이 뭐냐면 서비스 요구사항은 우리 서비스가 무언가를 할 거다라는 그런 추상적인 말로 쓴 그런 텍스트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유튜브에 대한 기능 서비스 요구사항을 작성한다고 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올린 동영상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스트리밍해서 보여준다. 그리고 내가 찍은 영상을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 되겠죠. 뭐 댓글을 통해서 소통할 수도 있고 뭐 커뮤니티도 있고 구독도 할 수 있고 이런 정말 기능들을 내가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뭘 하고 싶은지 그런 거를 정확히 명세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 서비스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기능 명세서와 와이어프레임이 나와야 돼요. 와이어프레임은 뭐냐면 이 왼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디자인을 대략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대충
대충 이 화면에서 이런 거 넣을 거고 이 화면에서 이런 거 보여줄 거고 각각의 단계에서 이런 동작하면 되겠다. 여기서 이거 누르면 뭐 어디로 넘어가고 얘 누르면 뭐 될 거고 이런 기능들을 간단하게 완벽한 디자인은 아니더라도 대충 잡아놓는 거예요. 이 화면에서 뭐 할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화면에서 어떤 동작이 필요한지,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뭐 서버의 요청에서 받아올 정보는 무엇인지 그런 것들까지 구체적으로 명세한 게 저 오른쪽에 있는 저 표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기능 명세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와이어프레임과 기능 명세서까지가 완벽하게 나와야 프론트엔드, 백엔드 개발자들에게 나 뭐 만들어줘라고 정확하게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요구사항을 작성하고 그걸 기반으로 기능 명세서와 와이어프레임을 작성하는 거. 이게 PM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요. 그리고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팀을 조절하면서 일을 분담하고 계략적인 일정을 짜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PM의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참여했던 프로젝트들에서 좀 캡처해 온 건데 아래쪽에 있는 저 노션 페이지는 보통 PM들이 해요. 저렇게 문서화해가지고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어디에 일단 주제 같은 거 소개하는 거, 서비스의 흐름, 각 팀별 페이지, 디자이너 어디 있고 이런 것들 링크들 다 정리해서 모아놓는 노션 페이지 같은 걸 보통 PM이 만들어서 공유를 하고요.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그냥 발표 자료 같은 거 따온 건데 전세 사기 이슈를 좀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서비스 개발했을 때 어떤 의도로 프로젝트를 기획했고 우리 서비스가 뭘 할 건지 그런 것들 기획안 작성하는 것도 PM이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저희 과랑은 거리가 좀 멀죠. 그래서 다른 동아리 활동하다 보면 보통 경영대 같은 분들이 진짜 많이 참여하게 되고 미대에서 디자인하면서 같이 참여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거는 성공과는 거리가 좀 멀지만 PM이 개발 경험이 있으면 있을수록 또 좋아요. 프론트엔드 백엔드에서 어디까지 가능한지 진도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지 감이 잡히니까 그래서 꼭 공공생이 아니더라도 할 수는 있는 포지션이고 정말 팀장 역할을 맡는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보통 PM은 한 명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디자이너도 있다면 보통 한 명이 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디자이너가 없는 프로젝트는 PM이 디자인까지 맡아서 하는 경우가 다수고요. 그래서 팀이 보통 PM 한 명, 디자이너 한 명, 프론트 많이, 백엔드 많이 이렇게 해서 저는 적게는 8명, 많게는 10명 정도 같이 프로젝트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이너는 가장 할 일은 UI, UX를 디자인하는 거예요. UI가 뭐냐? UI는 아까 말씀드렸죠. 유저 인터페이스 저희가 보는 화면. UX는 비슷한 표현인데 이 디자인을 보기만 이쁜 게 아니라 사용자가 이걸 누르면 이게 되겠구나라고 좀 인식하게끔 사용성을 개선하는 걸 말해요. 이걸 여기 안에 내리면 어떤 내용이 있겠다 이런 식으로 좀 사용자가 디자인만 봐도 좀 편하게 이 기능을 접할 수 있게끔 그런 걸 의도해서 UI를 짜는 걸 UI UX 디자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디자이너는 아까 PM이 만들어줬을 저 와이어프레임을 이쁜 디자인으로 옮기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서비스 화면을 저렇게 디자인하는 거죠. 저는 피그마라는 툴을 많이 이용해서 이렇게 화면을 다 일일이 나누는 거예요. 세세하게 로그인 화면부터 해서 텍스트 비어있을 때, 텍스트 들어갔을 때 버튼 색깔 바뀌는 거라든지 이런 모든 화면에 보이는 모든 걸 디테일하게 저 그림으로 보여주는 작업을 디자이너가 해야 돼요. 디자이너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나온 와이어프레임 한번 바꾸고 이거 그대로 프론트엔드를 다 만들어줄 리가 없어요. 분명히 어딘가 만들다가 이거 색깔 바꾸는 건 좀 잘 안 돼요. 그러면서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프로젝트 끝날 때까지 수시로 PM이랑 프론트엔드랑 소통하면서 수정사항을 반영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도 디자이너가 초반에 디자인을 완벽하게 많이 잘 해놓는다면 프로젝트 진행되는 동안에는 부담이 좀 제일 적은 포지션이기도 해요. 반대로 디자이너가 없으면 PM이 많이 힘들어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해요. 화면을 구성하고 API를 호출하는 거예요. 디자이너가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준 저 화면은 정말 보이는 이미지일 뿐이라는 거예요. 저거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프로그램으로 옮겨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진짜로 코드 저렇게 쭉쭉쭉 써서 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얘는 스위프트라 그래서 맥북이나 맥에서 아이폰 앱, iOS 앱을 개발할 때 쓸 수 있는 프레임워크고 쟤는 저런 식으로 핸드폰 화면에 이렇게 끼워서 거기서 돌려보니까 가능해요. 그래서 저 화면을 구성하는 게 첫째고 디자이너가 만든 저 화면들을 각각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손수 이쁘게 다 만들어주는 게 1차적인 작업이고 그렇게 이거에만 있어서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백엔드랑 수출할 API를 부르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크게 작업이 두 단계로 나뉘어요. 실제로 시간 투자도 거의 절반 정도 들어가고 화면을 일단 디자인이 이쁘게 나온 그거를 앱이나 웹 화면으로 이쁘게
쪽에 옮기는 작업을 하고 이제 여기서 서버랑 통신할 수 있도록 API를 호출할 수 있도록 함수를 구성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디자인을 옮기는 과정에서는 디자이너가 이렇게 이쁜 거 만들어주긴 했는데 이거 내가 만들다 보니까 못하겠어 라고 소통을 한다든가 PM이랑 얘기해볼 때 여기 이게 좀 잘 안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통을 해야 하고, 그리고 API랑 호출하는 걸 연결하는 과정에서는 백엔드랑 당연히 호출이 필요하겠죠. API라는 게 규칙을 엄격하게 정하고 그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건데 조금이라도 엇나가면 오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백엔드랑도 엄청나게 많이 소통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른 팀원들과 그리고 가장 많은 파트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화면 구성도 다 있고 API 호출도 완벽하게 됐다라고 하면 배포하는 단계가 마무리가 됩니다. 앱이라고 하면은 뭐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올리는 과정이 되고,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도메인 연결해서 정말 저희가 뭐 네이버 닷컴 들어가듯이 연결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배포하는 과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프론트엔드는 화면 구성과 API 호출 두 가지를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하다 보면은 일단 저도 한 2달을 거쳐서 한 거를 가장 많이 해봤는데, 한 달은 화면 작업, 한 달은 API 연결, 거의 이 정도로 시간 투자를 썼던 것 같아요. 그만큼 API 호출하는 것도 오래 걸리고, 화면 구성도 사실 저런 거 뭐 어렵겠어 라고 생각하는데 저 디자인은 정말 고지급대로 옮기는 거는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저런 간격 같은 것도 조금 틀리면 못 나오고, 폰트도 조금 달라도 어쩌고, 사실 저는 못 알아보는 디자이너는 다 알아채더라고요. 폰트 빠트리는 잘 해드려야 됩니다. 백엔드인데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어려워 보이고 그런 파트일 수도 있지만 그냥 성격이 다를 뿐 난이도 자체는 저는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전공 과목을 얼마나 들었는지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3학년 2학기에 데이터베이스를 좀 늦게 배웠는데 그거를 배우고 백엔드 개발을 하면 정말 편할 것 같거든요. 저도 지금 듣고 있는데 지난 여름방학에 그것도 모르고 개발할 때 너무 힘들어했었는데 아 이게 이렇게 됐었구나 이제서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백엔드 개발 희망하시는 분들은 3학년 2학기에 도전을 해보셔도 그게 좋긴 할 텐데 시기상 좀 늦어가지고 뭐가 좋을지도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처음 하는 거면 프론트엔드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백엔드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API를 구현하는 거예요. 프론트엔드에서 백엔드를 보내야 될 API 틀을 짜고 실제로 함수들을 다 짜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ERD라고 해서 저 그림 옆에 있는 그림을 ERD라고 보통 많이 부르는데요. 우리 서비스에서 사용하게 될 정보들을 구조화하는 거예요. 뭐 유저라고 하면은 이 유저가 어떤 정보를 가지게 될지, 뭐 닉네임, 이메일, 뭐 프로필 사진 그런 것들이 될 테고, 뭐 게시글 같은 경우는 내용, 작성일, 뭐 댓글 수, 따봉 개수, 뭐 이미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요. 댓글 같은 경우도 뭐 작성일, 뭐 따봉 몇 개, 그런 우리가 서비스에서 사용하게 될 데이터들의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지, 어떤 속성들이 필요한지, 얘네들의 자료형은 각각 무엇인지, 뭐 고정 길이 문자열로 해도 되는지, 가변 길이 문자열로 해야 하는지, 뭐 길이는 얼마나 허용할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세세하게 명세를 해야 돼요. 별거 아닌 서비스 같아 보여도 막상 만들다 보면 저렇게 그림이 많아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쟤네들 사이에 맵핑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뭐 한 명의 유저가 하나의 글만 쓸 수 있게 한다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제약 조건을 명시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ERD를 설계를 마친 후에 이걸 데이터베이스로 옮기는 과정도 필요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를 해줘야 하고요. 그리고 아까 그 PM이 작성했던 저 기능 명세를 바탕으로 각 화면에서 어떤 API를 호출하게 될지, 그 API 호출에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API 명세서라는 걸 또 작성해줘야 해요. 이거는 제가 여름방학에 개발할 때 작성했던 API 명세인데요. 이 메소드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안 들었는데 들어도 1학년분들께서 많이 어려워하실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수정, 삭제, 조회 등 그런 데가 어떤 동작을 할 건지 지정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로그인 하는 거, 뭐 메인 화면, 그리고 제가 자격증 시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만들었던 건데 뭐 시험 정보, 시험 목록 전체를 조회하는 거, 하나의 시험에 대한 상세 정보를 조회하는 거, 또 시험장들에 대한 시험장 전체를 보는 거, 시험장에 대한 리뷰를 보는 거, 리뷰를 작성하는 거, 리뷰를 수정하는 거, 리뷰를 삭제하는 거, 이런 기능들을 전부 다 나눠서 다른 API로 만들어줘야 해요. 그래서 각각의 과정에서 어느 주소로 보내줘야 하는지를 URI라고 해서 보통 지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API가 얘기도 API에 대한 얘기를 제가 간단하게만 드리는데 어떤 형식을 맞춰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로그인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내가 받아야 하는지,
부사장 리뷰를 쓴다고 하면 내용이 있어야겠죠. 결정 같은 거 필요할 거고 어떤 내용을 받을 거고 내가 잘 받았으면 응답으로 뭐를 줄 건지 뭐 등록 같은 경우는 응답으로 딱히 줄 게 없겠지만 너 잘 등록됐어? 정상이야? 라고 정도 응답 보내줘도 되겠지만 모든 데이터를 조회한다라는 API가 호출됐을 때는 그 데이터를 목록화해가지고 잘 형식에 맞게 보내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백엔드 개발은 처음에 ERD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AP 명세서를 작성한 다음에 그제서야 개발에 들어가게 돼요. 프론트엔드는 이 디자인만 나와 있으면 얘를 저 이쁜 화면으로 옮기는 건 사실 노가다 작업이라는 거예요. GPT한테 물어보면 잘 알려주고 웹은 요즘 그냥 AI가 알아서 다 해주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서버는 그냥 저 기능 명세만 들고 바로 개발 들어갔다가는 다 뒤집어 엎어야 할 거예요. ERD부터 짜고 저 형식에 맞게 깐깐하게 맞춰가지고 명세서까지 짜고 저 명세서를 완벽하게 들어맞는 그런 API 한 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모든 API 구현이 끝난다면 서버도 배포를 해야겠죠. 서버가 배포하는 과정은 이 사용 프론트엔드에서 배포한 저 웹이나 앱에서 실제 호출해가지고 컴퓨터 요청이 들어오고 그걸 보내줄 수 있도록 온갖 서버에서 키는 과정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 서버를 제 컴퓨터 직접 개발하고 컴퓨터로 키는 것도 가능하지만 얘를 24시간 이것만 켜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올릴 수는 없으니 보통 AWS를 많이 씁니다. 아마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죠. 그래서 원격 컴퓨터를 하나 사가지고 그 공간에서 가상의 컴퓨터에서 원격으로 서버를 돌리는 작업을 보통 하게 됩니다. 뒤에는 서버 개발했던 코드들이 있어서 서버도 크게는 한 4단계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ERD 설계하고 API 명세서 짜고 그거에 맞춰서 코드 다 쓴 다음에 배포하기 이 4단계에 거쳐서 백엔드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API 구현을 하는 과정에서 프론트가 진도가 빨리 맞춰졌다면 백엔드가 만드는 대로 저쪽 프론트한테 너네 이거 호출하면서 테스트해봐 라고 하면서 맞춰가는 단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저 프로젝트 할 때 찍어놨던 사진들이고요. 저는 팀원들이랑 같이 부스 차려놓고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막 우리 이런 거 만들었어요 하는 거 그런 데모데이 끝나고 팀원들이랑 찍은 사진이고요. 아래는 저 두 개는 UMC 활동하면서 아래는 멋쟁이사처럼 활동하면서 중앙 해커톤이라 그래가지고 엄청 큰데 빌려가지고 대학생 조금만 갖다 놓고 밤새 코딩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힘든 시간이었는데 어떻게 팀원들이랑 정말 딱 고소 밑에 올리면서 완성해가지고 되게 기뻐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런 활동하는 게 해서 그걸 뭐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뭐 남는 게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 자체는 되게 좋더라고요. 팀원들이랑 열심히 해가지고 한두 달 바짝 모아서 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가려고 아직 해본다는 게 그 되게 재밌는 경험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게 너무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겁먹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 버사에서 할 때는 팀원 중에 1학년 친구도 있었어요. 진짜 1학년 1학기 때 들어와가지고 바로 개발 배우는 시작한 건데 솔직히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 친구. 그래서 저는 1학년부터 하는 거 절대 권하진 않고 기본적으로 2학년 1학기 이후면은 충분히 할 만한 것 같아요. 프론트엔드 정도. 그래서 객체 지향 정도까지 들으면은 아무래도 과제로 좀 어려운 프로젝트도 해보면서 코딩하는 것 자체에 대한 짬이 많이 쌓일 때가 돼서 그 정도 실력이면은 새로운 언어 배워가지고 API 만들고 프론트엔드에서 구현하고 그런 과정은 엄청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많은 지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검색만 잘하면 돼요. 정말 GPT한테 잘 물어보고 구글에 잘 물어보면은 이미 똑똑한 사람들이 다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걸 보고 짜맞추는 과정이라 어떻게 보면은 좀 재미없다고 느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팀원들이랑 다 같이 만들어가지고 하나 서비스 만들고 그거 정말 저희 화면에 나오는 거 보면은 기분이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1, 2학년 분들께는 요즘 동아리도 많이 생기고 했으니까 2학년 1학기쯤부터는 진짜 과감하게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든 그냥 아무거나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서버 DB 안 배워가지고 어렵지 않을까라고 겁먹지 않고 해보고 싶다면 그냥 도전해보셔도 좋고 저도 프론트에서도 2번, 백에서도 한번 해보고 사실 제가 아직 진로로 확정한 건 아니지만 개발은 나도 대학원 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걸 해보고 고른 거랑 안 해보고 고른 거랑은 다를 것 같아요. 이걸 안 해봤으면 그냥 그거 할 걸 그랬나?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걸 하더라도 그거 안 해도 괜찮으니까 그냥 경험 삼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적극적으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